믿었는데 배신당했다? 요즘 보면 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왜 마약을 사용하냐?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왜 저런 판단이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생을 망치지? 정신과 의사로서 마약이나 이런 무엇인가 중독된다는 게 어떤 건지. 마약 중독은 의학적인 표현은 아니고 아무래도 마약 중독이라 하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편견을 없애려는 단어를 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정확하게 하는 말은 물질 사용 장애예요.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데 장애를 겪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Substance Use Disorder.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조절을 못하고 판단을 못해가지고 저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3가지 가르쳐줄게. Craving. 하고 싶은 거. 탐닉이라고도 하고 갈망. 안 하면 막 죽겠어. 막 하고 싶어. Consequences는 뭔가 안 좋은 결과가 있어. 몸이 안 좋다거나 하면서 문제가 있어. 근데 컨트롤이 안 돼요. 어려워. 그래서 내가 안 해야겠다 싶은데 안 돼. 야식으로 먹는 라면 먹으면 뻔히 안 좋은 거 알잖아. 얼굴 붓고. 근데 그게 안 먹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있죠. 다 고백해봐 빨리. 보통 주식, yeah right, 주식, right?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자기 게 뭔가 있다니까. 자기 거에 대입해보세요. 줄이려고 하는데 안 돼. 시간을 무지하게 써. 다른 책임을 등한시하게 되고 보통 이때쯤 되면 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엄마가 뭐라 한다가 아내가 뭐라 그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딴 활동을 안 해. 밥을 덜 먹고 친구 가자 그러면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잠도 덜 자고 이렇게 됩니다. 위험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거나. 우리나라는 술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다 들어가 있죠. 옛날에는 소주 한 병이면 딸딸했는데 이제는 소주 한 3병 마셔야 그 정도 될까 말까다. 그런 게 내성이라고 하죠. 내성이 생긴. 2개 있으면 마일드, 경한, 6 이상은 중증이 돼요. 이게 정말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 건가요? 제가 그걸 얘기해 줄게요. 우리 뇌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제 눈앞에 뭐 있는 거 저는 지금 마우스가 여기 있거든요. 자, 뭐 연필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앞에? 그거를 손을 뻗어서 그걸 잡으세요. 잡아서 이렇게 딱 올려보세요. 다시 놔보세요. 이런 나의 지시를 따라서 몸이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손 뻗쳐 해가지고 손을 뻗쳐가지고 잡아 올려 해가 올려가지고 다시 놨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뇌에서 손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서 한 거거든요. 그 뇌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를 연결시켜주는 게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이 뉴런, 신경세포가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제 듣고 뭐라 해. 자, 손가락으로 움직이래. 이렇게 하면 알았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 근데 얘들 둘이가 딱 붙어있지 않고 간격이 있어. 간격. 그 간격을 이제 시냅스, 신경전달 물질이 지금 손을 들으래 이 얘기를 해주는 거를 밑에 애한테 탁 터쳐주면 밑에가 그래 또 밑에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에 애는 요 신경전달 물질 갖고 있다가 탁 터뜨려서 밑으로 내려줘야 되고 뒤에 애는 요걸 탁 받아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죠? 그 받는 애를 수용체라 그러고 주는 거는 베시클인데 여기 신경전달 물을 이렇게 탁 터뜨려 주는 거야. 아시겠죠? 요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경전달 물질이 많아요. 도파민도 신경전달 물질, 아주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움직임, 생각, 감정 모든 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얘들이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약물 중독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은 뭘까요?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으로 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머리 안에 그 이야기하는 그 사이 애들한테 도파민을 올려줘요. Substance Use를 이야기하면 도파민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 도파민이 딱 떨어지면 도파민 리셉터가 따로 있어요. 도파민 수용체가 따로 있어요. 근데 도파민이 보상 동기부여한다는 건 아시는데 2가지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잘 모르시는 거, 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잡으세요 그거에 도파민이 꼭 필요해요. 도파민이 없으면 잡으세요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파킨슨스 디지즈라고 많이 들어봤죠? 도파민이 나오는 그 세포가 죽어가는 병이에요. 이분들은 어떠냐면 저기 팔을 뻗치고 싶은데 도파민이 없어. 그래서 안 돼요. 도파민이 없으면 움직임이 되지 않습니다. 도파민이 많으면 왜 될까? 움직임을 계속 하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춤추는 것 같은 움직임이 일어난다거나 틱이 일어난다거나 그리고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딱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도파민이 이상하면. 그 다음에 3번째 중요한 게 사고. 각성.
판단, 집중, 기억, 문제 해결 이게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도파민 pathway라고 통로, 경로 이런 뜻이죠. 파란색 봐요. 여기가 도파민 생산하는데 여기 시작점이 여기서 도파민이 팡팡팡팡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되뇌 전전두엽과 되뇌로 보내면 뭘 할까요? 얘가 바로 아까 그 사고, 판단, 각성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요 limbic area, 변연계, 편도체가 변연계에 있죠. 변연계 쪽으로 와. 보상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부정적 감정이나 긍정적 감정 이런 거 pleasure, pain, 두려움 이런 게 다 여기에 관련됩니다. 노란색이 바로 운동이에요. 베이저 갱글리아, 기저핵 쪽으로 운동을 조절합니다. 아까 내가 손을 뻗치세요 하면 여기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계산을 시켰다. 여러분 집중해서 지금 100에서 7을 빼보세요. 이러면 이제 이쪽으로 막 열심히 돌리고 운동 이쪽 손을 들어보세요. 이쪽으로 돌리고 칭찬을 해주고 이러면 이쪽으로 또 돌리고 패스웨이가 있어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요 정도. 그러면 초콜릿을 먹으면 그 좋잖아. 맛있잖아. 그 막 맛있는 그 기분에서 도파민이 싹 올라갑니다. pleasure, 쾌락이 올라가는 거예요. 도파민이 싹 올라가면서 쾌락을 줬어. 그러면 그 일을 또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초콜릿을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하는 동안 도파민이 쫙 올라가면서 그 도파민이 뇌에서 이 변연계 편도체 쪽으로 이렇게 막 가면서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일을 또 하게 되겠죠. 동기를 부여해줘요. 도파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아무 동기가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건 왜 되냐면 기본적인 도파민 레벨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살려면 도파민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이 적절히 나오는 양이 요 정도예요. 100 정도, 100 밑에 한 50, 40, 60 요 정도다가 엄청나게 좋은 일 있으면 한 100. 요게 인간의 보통 수준입니다. 근데 요 뒤에 보면 헤로인하고 메탄페타민이 있죠. 지금 50으로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100으로 비교하면 10배. 그러니까 10배에서 20배 정도까지 나와버립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보통 한 50에서 한 40에서 100 정도. 담배도 도파민을 좀 내요. 그래서 중독이 자꾸 되는 거야. 담배는 450, 대마초는 650, 헤로인은 975, 메탄페타민은 이건 특별히 도파민 쪽을 내는 아이예요. 그래서 1100까지 이렇게 된 실험이 있었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밥 먹는 건 좋아요. 도파민이 나와. 이렇게 요만큼 나와요. 적절히. 코케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정상 상황에서 경험하는 도파민에 진짜 한 막 10배 정도씩 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 당시에 그 쾌감은 이제 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도파민이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10배가 막 확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정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머리가 밑으로 난리가 나. 운동도 많아지고 막 사람이 막 생각이 이상해지고 이상해. 지금 이러면 안 돼. 내려야 돼요. 뇌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받는 애들 있죠. 이게 너무 많아 막.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받는 애들 숫자를 줄여버려요. 너무 많이 내려오는 걸 다 받아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예를 들면 이거 잡으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말이나 행동, 생각, 사고도 지금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100개씩 밑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받는 애들을 줄여버립니다. 자,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도파민 수용체를 재보면 요 정도 나와요. 빨간색이 되게 높은 거고 연두색이 낮은 거예요. 정상 수용체 빈도. 1개월 후, 쓴 지 1개월 후에 재보면 이렇게 확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 한 4개월쯤 지나면 살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독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도파민이 있어야 쾌감도 느끼고 이렇게 밥 먹었을 때도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좋고 밖에 날씨가 너무 좋다? 기분이 좋고 이게 도파민이 있어야 이런 일이 됩니다. 그죠? 뇌가 안 돼. 도파민 너무 많아 하면서 도파민 수용체를 줄여버렸어요. 반으로 반타작해버렸어. 걔는 하다가 걔는 안 해. 지금 도파민 받는 애들이 반수로 줄어버렸잖아. 밥 먹었을 때의 재미가 반으로 줄어버리는. 옛날엔 밥 먹는 게 재밌었는데 친구들이랑 안 재밌어. 도파민이 어지간히 나와가지고는 감이 없어. 보통 좋았던 일들이 하나도 안 좋게 되는 거예요. 플레저 이걸 너무 많이 해놓으면 얘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페인이 좀 올라가게 되는. 기쁘기 위해서 했는데 기쁜 게 너무 넘치다 보면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우울감이 올라가.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져요. 이게 심해지면 오래 되면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돼요. dysphoria. 암울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짜증, 불면, 감기, 몸살 통증 같은 게 오고 피로 굉장히 심하고 여러 가지 약물에서 동통적으로 나타나는 금장 증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파민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죠. 살아가는데 도파민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도파민이 굉장히 부족한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 저 사람이 마약을 사용할까? 요즘 보면 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왜 마약을 사용할까?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는 뭘까요? 호기심에서 많이 하죠. 왜냐면 한국은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대부분 마약 시작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그때는 대체로 호기심으로 시작하죠.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파민 10배 올라가는 그거를 추구해서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죠. 호기심이라는 게 그게 좀 궁금하잖아. 어머나 그게 뭘까? 근데 그 내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 마약을 하시는 이유 중에 아주 큰 부분이 고통과 뭔가 힘듦과 아픔을 피하는 게 있어요. 쾌락 추구로 시작을 했어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괴로워져요. 탐닉, 갈망이 어느 정도냐면 도파민은 생존에 꼭 필요한 걸 했잖아요. 근데 내 몸이 도파민이 굉장히 낮은 상태야. 몸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 죽어가. 몸은 어머나 내가 지금 생존에 필요한 도파민이 부족해. 도파민이 요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몸은 지금 어떠냐면 내가 일주일을 밥을 못 먹었는데 저기 먹을 게 있어. 라면이 보여. 사과가 한 개 있어. 빵이 하나 있어. 그러면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굶어 죽고 가는데 저기 빵이 있어. 자,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세겠죠. 근데 있잖아. 그 빵이 내게 아니야. 옆에 사람 거야.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낼 텐데 이거는 도둑질이라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어때요?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그게 craving이에요. 지금 다른 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몸은 그거를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마약을 쓰지 않았으면 도파민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와 머리는 내가 다 죽어간다. 이러다가는 살 수 없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한다는 거는 거의 진짜 종이 한 장 그 같은 길에 있다잖아. 이 통로가 똑같아요. 통로가. 물질 사용 장애라 그랬잖아요. 이게 정확한 의학 진단이거든요. 뇌가 질환이 돼버린. 그래서 우리가 물질 사용 장애를 뇌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생명에 위험하다고 하게 되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뇌가. 그거가 불법인데 왜 해? 사람들 다 신뢰를 지면서 그럴 수 있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됐으면 안 되냐? 이게 고쳐져요. 회복이 돼요. 계속 앱스티넌스를 하다 보면 점점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안 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냄새를 맡았다거나 뭔가 그 생각만 나도 이 도파민이 팍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거를 잘 차단해주는 그런 환경, 트리거 있는 데를 간다거나 생각한다거나 이런 일이 줄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플레저만 계속 쫓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페인이 커지는. 애나 렘키 박사님은 이런 말씀하시다. 오히려 조금 페인풀한 걸 해줘야 다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쾌락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하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사실 그때는 괴롭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이제 쾌락이 올라가잖아. 만족스럽고 이런 것도 있고 고통이 있으면 엔돌핀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고통을 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runners high라고 했잖아. 막 열심히 막 죽을 때까지 뛰고 나면 엔돌핀 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너무 고통을 무조건 피해야 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거, pleasure, 좋은 것만 추구해야 되느냐. 싫고 그냥 좋은 거 하고 싶잖아. 그때 그냥 그 싫은 거 안에도 그냥 있어 보는 거. 그 싫은 거를 경험하고 불편한 걸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오히려 내 건강을 일으키는 거다. 저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gratification과 frustration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gratification으로 만족스러울 때 도파민이 나오고 괴로울 때 도파민이 좀 낮지만 그게 낮고 높음이 함께 있어서 균형이 되는 거야. 근데 계속 도파민만 올려주고 페인이 있는 걸 한 번도 경험 안 하면 결국에는 도파민을 느끼는 게 낮아져서 아무것도 즐겁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약을 하진 않지만 진짜 폰에 많이 붙어있는 게 폰이 직접적인 그 도파민을 주는 거예요. 뭐 재밌는 게 있고 또 라이크도 누르고 어머나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도파민이 계속 뽕뽕뽕뽕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계속 그렇게 나오면 우리 몸은 그걸 조절해서 어지간한 이거는 재밌지 않은 거예요.
계속 도파민을 추구하면서 뭔가 더 쾌락적이고 더 재밌고 뭔가 더 흥미있는 걸 찾다가 진짜 삶의 흥미를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상이 재미없는 거야. 밥 먹는 것도 재미없어. 등산 가는 것도 재미없어. 뭐 친구랑 수다 떠는 것도 재미없어. 아무것도 재미없어. 그런 자극적인 거를 봐야만 재밌게 되는 이런 우리가 스스로 이런 거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의 어려움 후에 나오는 도파민이 더 건강한 도파민이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찾고 더 단 음식, 더 맛있는 마요네즈 막 들어가 있는 음식을 찾아서 도파민을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아침에 운동을 해서 조금 고생했을 때 그때 나오는 도파민, 내 몸이 고생해서 봉사를 좀 했을 때 나오는 도파민, 약간의 그 몸에 힘듦을 줬을 때 나오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도파민이잖아요. 그 도파민이 진짜 건강한 도파민이고 삶의 그 약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도파민 나왔을 때 그 기쁨이 더 큰 거죠. 우리 삶에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균형 잡힌 거를 한다는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예방 문제를 일찍부터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들 지금 벌써 걱정하고 계시죠? 제가 이미 다 조사가 돼 있어요. 예방이 되는가? 답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답이 있잖아요. 본질 육아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긍정적인 부모 자녀 관계. 자녀가 부모를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 그래도 나를 참 사랑하시고 따뜻하고 요 느낌이 나야 돼.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너의 옆에 있어줄게. 그 느낌이 자녀가 부모를 생각했을 때 나면 마약으로 가지 않고 심한 음주로 가지 않고 혹시나 갔다가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프로텍티브 팩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죠. 루틴이 있고 예측 가능한 집안 환경. 집안이 거의 풍비박산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막 방방 뛰면서 뭘 해 이렇게 이제 너무 그렇거나 아니면 일관적이지 않거나 이러면은 이제 애가 이제 막 머리가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평상적인 게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아이에게는 루틴과 예측 가능한 오늘 요렇게 대강 애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면 좋습니다. 훈육을 하되 애를 막 잡아버린다 이렇지 않도록 요걸 잘 해주면 아이가 왜 되냐면 자기 조절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성취가 대체로 높아지고 고를 세팅해서 성취하는 그런 게 좋아지고 약물 남용이나 행동 문제가 준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그 예방할 때 부모 교육에 요걸 다 넣어요. 이거는 안 좋은 건데 이래서 안 좋은 거야. 내가 우리 지영이 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아무 말도 안 했던 집안보다 낫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뉴스나 이런 게 영화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청소년기로 뭔가 마약이라는 거 들어봤을 정도 됐으면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마약에 대해서 쉬쉬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기보다는 지식적으로 이런 거란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사람의 뇌를 많이 손상시키고 이 삶의 그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지게 될 수 있고 지금 많이 필요한 뇌 활동 있잖아. 너 집중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뭐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다 망가지게 되는 거야.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아주 심각한 거란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가 그렇게 기회가 있더라도 마약은 안 해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따뜻한 마음으로 중요한 게 특히 청소년과 청년과 이야기할 때는 그 아이 생각을 먼저 많이 들어봐요. 여기 1번도 있잖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걔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지도 뭔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엄마가 그래도 좀 더 아니까 알려줄게 하면서 마약이라는 게 이런 거라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할 수 있단다. 이렇게 찬찬히 잘 알려줘야 돼요. 윽박 지른다거나 하여튼 이 대화를 너무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는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다. 네 얘기도 듣고 싶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마약은 아주 위험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청소년과 청년이 마약을 시작하는 이유는 고통 회피가 많다 했죠. 뭔가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든데 저건 뭐지 하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힘든 일이 없는지 엄마 아빠한테 항상 이야기해. 혹시 엄마 아빠는 항상 너를 왜 여기 있으니까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보호하고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얘가 엄마 아빠에게 말하는 통로를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을 하잖아. 그럼 깜짝 놀라 안 해서 깜짝 놀랐었다. 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한테 말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야기를 이제 훈육이면 훈육, 교육이면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전문가잖아요. 근데 전문가인데도 쉽지 않은 대화이고 전문가인데도 치료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본 자세가 이렇다는 거를, 이런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한 그 밑에 해놓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애가 문 닫고 들어가고 말도 안 하는 애인데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걸 잘 쌓는 거는 본질육아 책을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이게 가는 게 뭔가 마음이 힘들어서 가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코어마인드 책에 자기 마음 다지는 게 있고, 삶의 작은 기쁨에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작은 기쁨에 기뻐하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좀 안타까워요. 그 자연을 볼 때 올라오는 도파민이, 그게 진짜 건강한 도파민. 단풍이 폈는 그거에 대한 아름다움, 하늘이 막 높고 파랄 때의 그 아름다움, 눈이 촥 왔을 때 그 아름다움,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느끼게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